자, 해축 첫 번째 경기. 이제 에버튼 대 웨스트햄. 자,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웨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,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. 자,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 2연전을 치렀는데 2연전 모두 패배를 한 채 홈으로 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원정에서 리버풀 상대로 패배를 했고, 그 이후 카라바오컵에서는 울버햄튼 상대로 좀 패배한 채 홈으로 좀 돌아왔다 보니까 최근 좀 에버튼의 흐름은 뭐 그리 좀 좋지는 않다,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원정팀 웨스트햄 역시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, 최근 노팅엄 상대로 원정에서 대승을 거둔 경기를 제외하면은 이번 시즌 전부 다 패배했을 정도로 성적이 많이 저조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성적 부진으로 인해 포터 감독을 좀 경질하고 이제 최근에 누누 감독을 좀 새로 좀 선임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뭐 누누 감독이 이제 이번 지난 이제 노팅엄 부임했을 때는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좀 거두면서 확실히 이제 좀 그런 좀 전술적인 면이나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능력을 좀 발휘를 했는데, 이런 약간 누누 감독이 좀 새로 좀 선임한 그 웨스트햄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간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최근 이제 웨스트햄의 그런 좀 감독 변화에 대해서도 전달해 드려봤네요. 자, 우선 뭐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2달 전쯤에 친선 경기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고,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웨스트햄이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. 이제 그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의 경기력이랑 그리고 조직력도 이제 그리 좀 안 좋았을 때 이제 상황이었다 보니까 웨엠 상대로는 이제 다소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. 네. 자, 다만 이제 근데 2달 전에 이제 양 팀이 좀 맞붙었을 때와 이제 지금을 좀 비교했을 때는 현재 에버튼의 좀 경기력이나 조직력은 많이 좀 좋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, 지금 중원에서의 안정성도 2달 전보다는 이제 에버튼이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2달 전 맞대 결과는 사뭇 다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좀 예상을 해봐요. 네. 게다가 이제 그때는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졌지만 이번에는 에버튼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에버튼이 더 유리한 여건을 이제 갖춘 채 경기를 좀 치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좀 치러졌을 때랑은 많이 좀 상반된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. 자, 게다가 지금 뭐 누누 감독이 새로 부임한 그런 웨스트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첫 경기부터 이제 갑자기 좀 좋은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일 거라고는 솔직히 기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웨스트햄이 이제 에버튼 상대로 좀 선방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2달 전에 에버튼과 맞붙었을 때 현재 웨엠의 그런 경기력은 되려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에버튼이 홈에서 경기를 좀 주도해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물론 이제 웨스트햄이 누누 감독이 좀 부임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터 감독 좀 체제에 비해서는 이제 차츰 좀 나아질 거라고는 좀 예상은 되지만, 그렇다고 이제 이번 경기 바로 이제 부임 후 이제 경기에서부터 이제 웨스트햄이 좀 좋은 경기로 보일 거다, 이렇게 보기는 많이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번 경기는 에버튼이 좀 홈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둬서 연패를 좀 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네요. 자, 아무튼 말이 좀 길었는데, 네, 결국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 저는 에버튼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. 네, 에버튼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, 네,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에버튼이 이제 웨스트햄의 좀 공격을 어느 정도 좀 잘 좀 차단하면서 이제 좀 풀어가는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, 그런 식으로 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발렌시아 대 이제 오비에도 경기. 자,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. 자,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빌바오 상대로 홈에서 2대0 승리를 좀 거뒀고,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홈 에스파뇰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좀 거두며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. 네.
게다가 이제 최근 에스파뇰의 좀 기세가 좀 굉장히 좀 좋고,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이제 홈 전승을 좀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런 홈 에스파뇰 상대로 이제 발렌시아가 무승부를 좀 거둔 거는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꽤 선방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좋은 흐름과 이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좀 발렌시아라고 이제 다시 말씀드려 보고, 자, 그리고 이제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전반전에 이제 1대 0으로 좀 앞섰지만 후반에 넬이 이제 3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3대1 역전패를 좀 당했습니다. 뭐 솔직히 이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뭐 오비에도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좀 선전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리드를 좀 지키지 못한 채 역전패를 당했고, 이로 인해 현재 3연패를 좀 거두고 있는 그좀 오비에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를 좀 타고 있다,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. 자, 이 경기에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, 자, 그래도 이제 발렌시아가 홈에서의 그 공수 밸런스가 좀 좋다 보니 이제 오비에도에 비해 보다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. 자, 그리고 지금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홈에서 이제 측면 전개나 그런 하프 스페이스 좀 침투가 이제 좀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측면 전개나 뭐 하프 스페이스 좀 침투를 좀 통해서 주로 오비에도의 수비를 공략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그러면은 충분히 뭐 발렌시아가 어느 정도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주도하고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나타내며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그리고 지금 오비에도가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원정 성적이 많이 저조하고,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지금 극심한 골 가움에 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원정에서의 그런 오비에도의 득점 기대값이 많이 낮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와 더불어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지금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홈에서의 수비가 이제 굉장히 좀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발렌시아 상대로 이제 오비에도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. 자, 그러니까 자, 이런 점과 좀 더불어 뭐 현재 뭐 흐름이나 뭐 경기력도 모두 발렌시아가 더 우세하고,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도 꽤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발렌시아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발렌시아 승쪽 보는 경기. 자,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파르마 대 토리노. 자,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. 자, 그리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자,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2부 리그 팀이 스페치아 상대로 승리를 쭉 거두면서 이제 무승 행진을 끊었습니다. 자, 다만 문제는 이제 파르마가 이제 이번 시즌 컵 경기에서는 2번 승리를 좀 거뒀지만 리그에서는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며 이제 저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만큼 지금 세리아 내에서는 다소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것 좀 파르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패를 기록 중이고, 그리고 가장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로마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변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최근 원정 경기에서 이제 로마 상대로 이제 로마의 좀 빌드업을 어느 정도 좀 잘 차단하면서 안정적인 좀 수비를 좀 보였고, 그러면서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1대0 승리를 좀 거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만큼 이제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로마 상대로 이제 실리적인 플레이를 잘 구사한 그쪽 토리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, 자, 어느 정도 이제 템포 자체는 좀 느리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면서 좀 탐색전 양상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비교적 이제 파르마가 그래도 더 좀 적극적인 그런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어도,
이제 토리노의 수비를 지금 파르마가 공략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파르마의 좀 공격이 좀 계속해서 좀 막힌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좀 자연스레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도 이제 이어질 만한 경기다, 이렇게도 이제 보여지네요. 자, 비록 뭐 토리노의 뭐 전진성 및 공격 전개가 이제 현재 안 좋다 보니까 뭐 토리노 역시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, 그래도 지금 비유적 토리노의 뭐 경기 운영 능력이 좀 좋으면서 이제 중원 싸움에서도 지금 뭐 파르마 상대로는 어느 정도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,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토리노가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게다가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현재 5경기 연속 토리노가 파르마 상대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약간 뭐 상성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뭐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토리노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토리노 프랜스 쪽 보는 경기. 네,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확실히 뭐 이제 토리노나 이제 뭐 파르마나 이제 두 팀 다 확실히 뭐 이제 득점이 확 이제 터지기는 많이 좀 어려운 좀 매치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득점 양상 보는 경기. 네, 언더까지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제노아 대 라치오.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, 그 미드필더는 무려 3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. 현재 이제 귀행두지, 그리고 로벨라, 그리고 이제 벨라얀 등이 다 이제 결장 중인 만큼 전반적으로 지금 미드진에서의 이제 전력 누수가 크고, 특히 좀 중원에서의 그런 좀 주축코어들이 이제 다수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현재 좀 중원에서의 그런 좀 힘이 많이 좀 떨어지는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이제 제노아는 좀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반면,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누수가 크다 보니까 온전한 라인업을 이제 구축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. 자, 일단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더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리그에서 첫 승을 좀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물론 이제 제노아가 이제 최근 리그에서 상대했던 팀들을 좀 봤을 때 이제 유벤투스, 이제 코모, 볼로냐가 이제 좀 상대였다 보니까 제노아가 좀 승리를 좀 거두기는 다소 좀 어려운 좀 매치업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시즌 초반부터 이제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연달아 좀 만나다 보니까 확실히 제노아의 그런 좀 첫 승 신고가 좀 늦어지고 있다,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, 그리고 지금 2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공격 흐름도 안 좋은 상태입니다. 그만큼 이제 뭐 첫 경기에서 뭐 베로나 상대로 좀 대승을 좀 거뒀을 때만 해도 이제 라치오가 이제 좋은 페이스를 좀 계속 이어가나 했지만, 이후에 이제 연달아 좀 패배를 하고, 그리고 득점력도 완전히 좀 식으면서 이제 현재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최근 좀 두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점유율은 비교적 라치오가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, 최근 라치오의 공격 전개가 지금 안 좋고, 그리고 공격을 좀 전개하는 과정에서 템포가 끊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라치오가 공격을 좀 주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자, 게다가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제노아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라치오가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하기는 버거울 수도 있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확실히 좀 중원 싸움에서는 뭐 되려 이거는 뭐 좀 이제 제노아가 더 이제 우위를 좀 점할 가능성도 있고,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뜩이나 이제 라치오의 좀 전개가 안 좋은 게 이제 더더욱 이제 안 좋아질 우려가 있는 그 좀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일선으로의 볼 배급이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라치오다,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. 자, 물론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현재 라치오가 이제 제노아 상대로 4연승을 거두고 있을 만큼 상성상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, 그런 뭐 상성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면은 뭐 현재 라치오가 이제 우세한 부분이 좀 크게 없고,
그리고 최근 이제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제노아가 더 좋은 경우가 이제 많았을 만큼 제노아의 그런 좀 경기 내용이 더 좋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에는 제노아가 홈에서 이제 라치오와의 그런 좀 열세인 상성을 좀 극복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게다가 지금 라치오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더더욱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뭐 라치오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더 반영해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제노아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제노아 프랜스 쪽 보는 경기. 네, 그리고 이 경기도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노아가 이제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을 때 이제 뭐 라치오의 공격을 좀 잘 틀어 막아서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언더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제노아 프랜스,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. 네, 그 외의 경기는 뭐 아챔 위주로 이제 두 경기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네, 트락토르 대 이제 알 와흐다. 네,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알 와흐다 프랜스 쪽 보거나 안 그러면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알두아일 대 이제 아라을리 사우디. 네, 요거는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아라을리 사우디 쪽 보는 경기. 그리고 이제 언업 기준점이 3.5라고 해도 요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자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